주인공은 방금 들은 말이 귀에 걸리는 느낌을 받는다. 농담과 공격 사이 어딘가에 걸쳐 있는 말투였다. 무례한 사람은 항상 그 경계를 노린다. 경계가 애매하면 책임도 희미해지기 때문이다. 주인공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멈춘다. 이 멈춤은 뇌가 위험 신호를 인지했다는 표시다. 편도체가 먼저 반응하며 감정 경보를 울린다. 그러나 전전두엽은 잠깐만 분석부터 하자고 말한다. 두 시스템의 충돌이 잠깐의 침묵을 만든다. 상대는 그 침묵을 허점으로 해석한다. 이 순간 상대는 자신이 우위라고 착각한다. 주인공은 빠르게 상황을 스캔한다. 지금 이 반응, 바로 하면 안 되겠다. 감정으로 대응하면 상대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구조다. 무례한 말은 감정 촉발을 목표로 설계된 행동이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천천히 호흡한다. 호흡은 감정 폭주를 막아주는 심리적 브레이크다. 감정이 가라앉고 나서야 상황이 선명해진다. 상대는 여전히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책임을 흐리기 위한 전형적인 탈책임 미소다. 에이 그냥 한 말이야. 같은 말로 도망칠 준비도 되어 있다. 이런 유형은 자신의 말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대 반응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오는지만 계산하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미간을 조금 펴고 자세를 곧게 한다. 이 변화는 작은 것이지만 힘의 방향을 바꾸는 행동이다. 자세를 바로 세우면 심리적 중심도 함께 바로 선다. 주인공은 스스로에게 속삭인다. 지금은 반응이 아니라 선택을 해야 할 때. 분노가 아니라 분석이 중심에 서기 시작한다. 분석이 시작되면 무례함의 구조가 보인다. 무례함은 즉각 반응을 먹고 자란다. 반응을 주지 않으면 힘을 크게 잃는다. 주인공은 상대의 표정을 관찰한다. 상대는 주인공이 말려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오늘은 그 기대가 틀릴 것이다. 주인공의 눈빛이 조금 더 안정된다. 심리적 주도권이 서서히 돌아오는 신호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공은 하나의 문장을 떠올린다. 이 문장은 공격을 하지 않지만 공격을 해체한다. 감정을 쓰지 않아도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문장이다. 이제 주인공은 말할 준비가 되었다. 상대의 장난스러운 표정을 똑바로 바라본다. 이 바라봄은 단순한 시선이 아니라 평가의 시선이다. 평가의 시선은 상대를 순간 움찔하게 만든다. 공격을 던지는 사람은 상대가 방어적으로 흔들려주길 원한다. 그러나 지금의 주인공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앞에서 공격은 구조를 잃는다. 주인공의 뇌는 감정 대신 분석 모드로 전환됐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 재평가라고 부른다. 감정을 내려놓고 상황을 새로 구조하는 방식이다. 이 재평가가 시작되면 관계의 판도가 달라진다. 상대는 눈동자를 흔들며 말끝을 흐린다. 공격이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자 당황한 것이다. 당황은 무례함의 가장 약한 지점이다. 주인공은 이 틈을 놓치지 않는다. 감정을 여전히 쓰지 않는다. 감정을 빼면 공격은 설 자리를 잃는다. 상대는 억지 웃음을 흘리며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려 한다. 가벼워 보이려는 행동은 사실 불안을 숨기기 위한 방어다. 주인공은 이 불안을 읽어낸다. 읽어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심리적 우위다. 주인공은 의자를 아주 살짝 앞으로 당긴다. 미세하지만 힘의 중심을 바꾸는 제스처다. 몸의 방향은 의도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상대는 이 작은 움직임에 예상보다 크게 반응한다. 왜냐하면 공격자는 적극적 대응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인공은 아직 어떤 공격도 하지 않는다. 그저 공간을 정리하며 대화의 규칙을 다시 배치할 뿐이다. 이때 공기의 질감이 달라진다. 방금까지의 농담 같은 공격은 설 자리를 잃는다. 주인공의 침착함이 대화의 톤을 재정의한다. 주인공은 속으로 말한다. 지금이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뒤집을 타이밍. 이 타이밍 감각을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식적 개입 순간이라고 한다. 상황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재조정하는 기술이다. 주인공은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그러나 끌려도 가지 않는다. 이 침착한 중립이 상대에게 더 큰 압박으로 다가온다. 몇 초의 정적이 흐른다. 정적은 공격자에게 가장 불편한 요소다. 정적 속에서 자신의 말이 다시 울려 들리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마침내 입을 열 준비를 한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또렷하게 떠오른다. 오늘의 반격을 완성할
아주 단단한 문장이다. 이 문장은 앞으로 모든 흐름을 뒤집을 핵심이 된다. 상대의 시선과 정확히 마주친다. 이 눈맞춤은 대결이 아니라 정조준이다. 정조준은 침착한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이다. 대화의 공기가 한순간 낮아진다. 주인공은 흔들림 없이 입을 연다. 방금 그 말 의도를 조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단 하나의 문장이지만 무게가 대화를 꺾는다. 상대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이 질문은 공격이 아니다. 그러나 공격보다 훨씬 강하다. 왜냐하면 책임을 말한 사람에게 되돌리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질문을 메타마이너스 커뮤니케이션 트리거라고 한다.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재배치하는 방식이다. 구조가 재배치되면 힘도 재배치된다. 상대는 갑자기 말이 굳어버린다. 해석을 요구받는 순간 무례함은 그 힘을 잃는다. 무례함은 모호함 속에 숨어 있을 때만 강하기 때문이다. 주인공의 표정은 여전히 중립적이다. 감정이 없다는 사실이 상대를 더 불편하게 만든다. 상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시간을 끌려한다. 그냥 뭐 말하다 보니. 이런 흐릿한 변명은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다. 주인공은 조용히 이어 말한다. 난 정확히 듣고 싶은데요. 어떤 의미였는지요? 이 두 번째 질문은 회피의 문을 닫는 역할을 한다. 상대는 말을 삼키며 어깨가 내려간다. 심리적 열쇠에 들어갔다는 무의식적 표현이다. 주인공은 침착하게 공간을 지킨다. 침착함은 힘이다. 이 침착함 속에서 상대의 공격성은 녹아내린다. 대화의 주도권은 완전히 역전됐다. 주인공은 속으로 말한다. 감정 없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상대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한다. 피하는 시선은 방어기제가 작동했다는 신호다. 주인공은 그 반응을 억지로 쫓지 않는다. 쫓지 않는 태도가 오히려 더 강한 압박이 된다. 상대는 헛기침을 하며 말을 고르기 시작한다. 아니, 뭐 그런 뜻은 아니었어. 뜻을 뒤로 뺀다는 말은 책임을 회피하는 흔한 전략이다. 주인공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서 말한다. 그래도 난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서 의도를 알고 싶었어요. 이 문장은 나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선언이다. 선언은 대화의 규칙을 다시 그리는 행동이다. 상대는 갑자기 말투가 조심스러워진다. 몸이 가벼워지고 가슴이 천천히 내려앉는다. 뇌는 방금 전의 대화를 다시 재생한다. 하지만 이번 재생은 감정이 아니라 분석 중심이다. 이 변화 자체가 성숙의 증거다. 주인공은 속으로 말한다. 내가 감정을 잃지 않고도 나를 지킬 수 있었어. 그 문장은 자기 효능감 셀프 마이너스 에피케시를 크게 높인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가장 잃기 쉬운 것이 바로 자기 효능감이다. 그러나 오늘은 그 반대였다. 주인공은 오히려 자신이 더 강해졌음을 느낀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순간을 회복적 통찰 REPARATIV 인사이트이라고 부른다. 상처가 아니라 이해가 생기는 순간이다. 그 이해는 다음 상황에서 더 빠르게 작동한다. 주인공은 깊게 숨을 들이쉰다. 호흡이 차분해지면 사고의 초점도 안정된다. 그 안정감이 바로 오늘 얻은 가장 큰 성과다. 주인공은 자신이 던진 질문을 떠올린다. 그 말의 의도를 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 문장은 앞으로 주인공을 지켜줄 도구가 된다. 감정적 폭발 없이도 상대를 멈추게 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도구가 생기면 불안은 줄어든다. 불안이 줄면 경계는 명확해진다. 경계가 명확하면 사람은 타인의 무례함에 흔들리지 않는다. 주인공은 이제 자신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를 깨닫는다.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흐름을 관찰했기 때문이다. 관찰은 심리적 거리를 만들어준다. 거리감은 감정 소모를 막는다. 감정 소모가 없으면 판단이 선명해진다. 이 선명함이 오늘 주인공을 지켜준 진짜 무기였다. 주인공은 자신이 느끼던 예전의 불편함을 떠올린다. 그때는 무례한 말을 들으면 곧바로 감정이 먼저 튀어나왔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감정을 먼저 내놓는 대신 상황을 먼저 본다. 이는 반응이 아니라 선택에 가깝다. 선택하는 사람은 약해지지 않는다. 약해지지 않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주인공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한다. 앞으로도 이렇게 나를 지킬 수 있겠지. 이 말에는 자신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다. 신뢰는 심리적 안정의 가장 깊은 형태다.
복도 끝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주인공의 어깨를 비춘다. 빛을 받아들이듯 주인공의 표정도 차분히 밝아진다. 오늘의 사건은 불편함이 아니라 성장의 재료가 되었다. 주인공은 문을 나서며 속으로 확신한다. 나는 감정 없이도 충분히 강하다.